오복 중의 하나라고 불릴 만큼 신체 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치아는 상처가 생기면 자연 치유되는 신체 부위와는 달리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삶의 질과 직결된 요소인 만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은 치아가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껴도 이러다 좋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치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미뤄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어떠신가요? 이빨이 없으니까 물로 먹으면 음식이나 먹다 보면 사례가 탁 들리다 하면 그만 죽는 길은 넘어가도 그만 숨 넘어가는 것처럼 그래야. 굉장히 많이 아팠죠. 대인관계에 일단 자신감도 없고 불편함이 많았죠. 건강한 치아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행복함과 함께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위한 영양분 섭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외상이나 노화, 충치로 인해 치아가 손상돼 이를 뽑아야 하거나 상실됐을 때 정확한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치아를 되살리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임플란트 같은 치료로 치아 기능을 대체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패 없는 임플란트를 위한 조건인 예방과 재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김성원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1960년대 이제 스웨덴하고 스위스에서 처음 개발된 건데요. 내부에 금속 구조물이 있고 그 바깥에는 이제 치아 형태로 이루어져서 우리 영구 치아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치료 방법이죠. 임플란트를 치료하시게 되면 주변 치아에는 손상 없이 내 치아처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 구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침에 젖어 있고 음식물에 접촉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빼서 그거를 관리하거나 유지 보수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감에 따라 관리를 잘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수술도 발생하게 되고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영구치 부분이 하나라도 손상을 받거나 틀니가 너무 헐겁거나 아니면 난 틀니를 도저히 쓸 수가 없어. 그러한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게 되죠. 틀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씹는 힘이 내 치아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몇 개를 더 해서 틀니를 보조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전체를 임플란트로 해서 예전의 내 치아와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패 없는 임플란트란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습관을 우선 바꾸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균 관리인데요. 입안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뭐 당뇨, 내지는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합병증 등을 전신질환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입안의 세균을 예전에 내가 치아를 잃기 전과 같이 잃었을 때처럼 관리한다면 임플란트는 당연히 또다시 잃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3개월 내지는 6개월 간격으로 검진 및 그 다음에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알려주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받으신다면 임플란트를 아주 건강히 오래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이제 겨울이 왔음을 느끼게 해주는 화요일 아침. 바쁘게 걸음을 옮겨 병원을 찾은 유슬아 씨는 거창에서 부산까지 치과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임플란트를 한 후 염증이 생겨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는 잇몸 염증으로 물만 마셔도 기침을 하고 피가 나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딴 데 이빨을 하려면 잇몸이 없어서 못 한대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있다가 또 헛벗으면 부산에 한번 가보자 돼. 그래 온 게 이제 원장님이 할 수 있다는 기라.
제일로 그거 한 거는 이빨이 없으니까 물로 먹으면 음식이나 먹다 보면 사례가 탁 들리다 하면 그만 내가 막 다리부터 막 죽는 길을 넘어가도 그만 숨 넘어가는 것처럼 그래요. 전에 있던 거는 이리 딱딱한 거, 무 같은 거 이런 거 몸베 묻거든. 통닭 같은 거 이런 거 못 먹는데 지금은 뭐 아무거나 다 먹어요. 내 이빨보다 더 좋은데 뭐. 유순아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어요? 예, 아이고 원장님 덕택에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 임플란트 힘 잘 물리는 거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 다물고 지글지글 갈아보세요. 식사 요즘에 잘 하세요? 없어서 뭐. 제일 좋은 칭찬이네. 고맙습니다. 다물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기 치아가 있을 때는 꽉꽉 물어도 치아가 깨질 것 같으면 탁탁 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그게 없어. 그게 부족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힘이 너무 과해지거나 하면 임플란트 부품이 그다음에 치아 형태가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보톡스 주사 맞아서 그 양이나 힘을 좀 조절해서 갈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유수라님은 위쪽에는 완전 틀니를 쓰셨고 아래쪽에는 구조물들을 이용한 임플란트 틀니를 썼습니다만 연세가 6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대로 된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양쪽에도 뼈가 많이 없어서 이제 임플란트를 못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뼈 이식을 먼저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자연 치아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되고 아래쪽에는 틀니를 벗게 되고 거기에 역시나 보호치아 형태를 이렇게 갖추게 되죠. 주기적으로 내원하시면서 저희 병원의 예방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계십니다. 지금 슬아 씨는 치아 교합을 점검하는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치아를 치료하면서 교합이 맞지 않으면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부위에 뼈가 얼마나 잔존해 있는지, 그 다음에 잔존해 있다면 임플란트를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그게 유지가 될 것인지 우선 평가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술을 들어가게 되는데 수술을 하게 될 때는 보통은 뼈가 주변에 충분하다 하면 뽑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뒤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거기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모자란 부분에는 뼈 이식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뼈가 저희가 이식된 뼈나 아니면 임플란트가 우리 내 뼈와 붙어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한 3개월 정도 잡고요. 그 이후에는 2차 수술이란 머리에 그 임플란트와 잇몸을 관통하는 모자 같은 경우 같은 구조물들을 끼우게 되는데 그게 치유되는 과정이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본을 뜨게 되고 본 뜨는 다음에는 기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치아 형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플라스틱 재질을 우선 만들어 본 뒤에 환자분도 앞니와 같으면 심미적으로 만족하시는지 어금니적으로 식사를 하시면 이거는 내 치아와 같은 느낌이 들면 그 이후에 저희가 최종 보철물로 이행하게 됩니다. 우선은 술, 담배는 좀 자제하셔야 돼요. 술, 담배는. 그 약을 우선 먹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와 같은 이게 화학약품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이상 반응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너무 무리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유동식 위주로 좀 드시면서 수술 부위의 자극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 벗어 모르면 내가 이마 이제 젊어졌고 좋아졌으니까 너한테 안 창피스럽고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놀러도 갈 수 있고 그렇지. 개인 사업을 하는 이석은 씨는 오늘 바쁜 시간을 쪼개어 치과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치과는 잊지 않고 꼭 챙긴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가 잘못돼 통증으로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생각하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 때부터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좀 여러 번 했습니다.
대인관계에 일단 자신감도 없고 뭐 그런 측면에서 많이 괴로움이 있었죠. 이 병원에는 다른 분의 어떤 소개를 해가지고 처음에 왔는데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까지 이 접근 방식이 좀 달랐어요. 이 병원에는. 굉장히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모임이라든가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이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두려움이 없고 아무튼 자신감이 굉장히 회복된 게 가장 큰 저한테 소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건 씨의 세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세균 유전자 검사는 타액에서 DNA를 추출해 환자의 구강 내 질환 원인과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20초 가글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잇몸 검사, 임플란트 검사, 고위험군 검사 등의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건 씨의 검사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이전에 세균 수치가 이렇게 100 이상 나오셨다고 하면 지금 현저하게 거의 절반이 줄었어요. 이서근님께서 저희 관리하시는 방법을 잘 따라와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석은 환자분은 사실 처음에 내원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좌우측의 어금니 쪽에는 임플란트가 없었고 앞에 뼈 있는 부분에만 임플란트를 너무 촘촘히 심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힘은 앞으로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균 관리도 안 되고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각해진 상태였죠. 호프리스라고 더 이상 유지 관리가 안 될 것 같다 하는 임플란트는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금니 쪽에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했던 부분에는 뼈 이식을 충분히 함으로써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자연치와 똑같은 상황에 어금니와 그 다음에 앞니 부위에 적절한 개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지금 힘이 적절하게 분산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세균 관리 및 힘 조절을 통해서 예방 치료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아주 건전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환자분마다 침이 동일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끈적이는 침이 너무 많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맑은 침이 많이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침 안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음식물이 먹자마자 아니면 음식물이 중간에 치아의 사이에 들어있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양치를 식사를 하고 하긴 하지만 치실이나 이걸 통해서 진짜 제대로 깨끗하게 하지 않는 이상 입안에는 세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물 잔존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세균이 번성하게 되고, 근데 그게 보이는 곳이면 양치로서 해결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그게 생기면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치아 뿌리를 타고 내려가게 되고, 그게 이제 풍치, 치주염, 잇몸에서 피가 난다, 붓고 아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세균의 정도, 양치의 정도, 그걸 제대로 객관화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게 내가 구강용품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좀 더 양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지도 저희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균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는 꼭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석은님처럼 임플란트 개수도 많고 그다음에 전체가 보철일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세요. 잇몸 쪽을 향해서 이렇게 2에서 3초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아 표면만 닦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나오셨던 이 모든 균들이 잇몸 사이, 잇몸 하방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 워터픽이에요. 이 워터픽을 통해서 이제 물을 쏘아 주셔야 돼요. 요걸 누르면 안쪽에서 수압이랑 그다음에 요 물이 나오는데 이 안쪽으로 잇몸 90도 각도로 잇몸 하방 이 아래쪽을 닦아 주시는 거고, 세균의 단백질이 모두 치아 말고 혀 부분에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혀를 관리해 주시지 않으시면 혀에 있던 세균들이 또 치아 표면에 붙어요. 그럼 관리를 하나만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혀는 이렇게 해서 2번에서 3번 정도 닦아주시면 완벽하게 닦으실 수가 있어요. 구강 내에 관련되는 발견된 세균의 종류는 약 1000여 가지 이상 됩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모세혈관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 안을 통해 구강 내 세균이 몸 안으로 침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확한 입솔질 방법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질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세균의 입구가 되는 구강 내 관리는 정확한 입솔질 방법을 통해 관리해 주셔야지만 내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관리를 굉장히 잘 못해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당했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임플란트가 다시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할 생각입니다.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지나가는 택시 한 대. 이 택시를 운행하는 주인공은 바로 박미연 씨입니다. 60세가 넘는 나이에도 그녀의 운전 솜씨는 거침이 없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간식으로 허기를 잘 내는데요. 시간이 없어 정식 식사는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간단히 간식을 먹고 나서도 꼭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빨 사이에 뭐가 낑기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어느 순간에 재수술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꼭 하고 있습니다. 먹고 나면. 운행을 뒤로 하고 어디론가 향하는 미연 씨. 일까지 제쳐두고 그녀가 찾은 곳은 치과인데요. 오늘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계속된 염증과 통증으로 재수술을 했지만 계속 문제가 생겨 이곳을 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재수술을 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아져서 너무나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매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계셨어요? 예, 덕분에. 아래쪽도 괜찮고. 그런데 이쪽이 왼쪽이. 예, 왼쪽이 어떻게 불편해? 아직까지 예. 피가 나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때 원장 선생님이 하시려 했는데 현재 미연 씨의 치아, 잇몸, 보철물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파노라마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파노라마 촬영은 아픈 부위뿐 아니라 인지하지 못한 다른 치아에도 충치나 염증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미연 환자분은 임플란트가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심기지도 않았고 앞니 쪽에 너무 두꺼운 임플란트가 심겼고요. 그다음에 높낮이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임플란트는 뼈에 담겨 있어야 될 부분이 뼈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이 환자분도 역시나 기존의 임플란트를 다 제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제거하게 되면 제거한 부위에 역시나 뼈 이식을 충분히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제대로 된 위치와 그 다음에 거리, 간격, 그 다음에 적정한 깊이로 심어서 제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드린 거죠. 사실 이 환자분은 이쪽으로 식사하기도 힘들어서 턱 관절도 안 좋은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양쪽으로 식사를 아주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매님 처음에 오셨을 때 모습인데 기존에 했던 임플란트 위치와 방향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얘의 임플란트 높이는 여기고 밑에는 뼈가 지금 제가 노란 선 사이가 사실은 남아있는 뼈거든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얘도 이만큼이 뼈 밖으로 드러나 있고 얘도 이만큼이 뼈 밖으로 드러나 있어요. 제일 문제되는 거는 이제 붓고 아프고 피나고 하는 것들이니까 지금까지 유지하시는 것도 박미연님이 그만큼 구강용품 워터픽하고 치간 칫솔하고 이렇게 잘 쓰시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거는 임플란트를 내 치아처럼 써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내가 내 치아를 뽑았을 때와 같은 상황이 임플란트에서도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흔들린다, 그 다음에 붓고 피가 난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제대로 씹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임플란트 하신 분께 우선 치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이거는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보철 쪽으로 수정 보완이 되지 않고 근본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일이 좀 커지게 되는 경우가 되고,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뼈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잇몸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치유 기간이 꽤나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할 때는 반드시 주치 있게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고 충분히 의논하신 뒤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리받은 이빨도 그렇고 안 받은 이빨도 그렇고 앞으로 건강하게 보존한다는 거 죽을 때까지. 원장님 사실은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도 얼마 전부터 병원에 같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을 완료하고 관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김기철 씨는 이곳에서 재수술을 한 뒤 2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철 씨의 치아는 내 치아처럼 건강하고 편한가 봅니다. 위에는 털리를 해가 있었어요. 밑에는 일부분 임플란트를 옛날에 해가 있던 그대로 있었고, 털리를 해가 있다가 보니까 잇몸이 자꾸 붓고, 사실 잇몸 한쪽에 뽑아보는 것도 힘을 못 받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거의 죽으로 이렇게 맥기서 때우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밥 먹고 식사하고 뭐 이거 하는데 대해 갖고 거의 뭐 내 자연치 그대로 있는 거 하고, 사실 뭐 음식 먹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기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번 해보실까요? 이 방향이나 위치가 적절치 않은데 양쪽에 임플란트 심으시니까 힘도 분산되고, 지금 눈으로 보고 또 사진으로 찍어서도 보지만 계속적으로 세균 관리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전에 한번 경험해 보셨지만 이 임플란트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치주인대 같은 게 자연치 안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과하게 힘이 가해지면 턱 관절에도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거는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특히나 아래쪽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넘었죠, 그죠? 예. 20년 넘었는데 초창기 임플란트라 요 부분이 끝부분이 요즘에는 전부 다 이게 거친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매끈한 면으로 만들 때예요. 이게 노출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끝까지 뼈가 녹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제가 끝까지 김기철님하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처럼 모범생 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기철 환자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오실 때부터 아래쪽에 임플란트 초기 모델인데요. 20년 가까이 쓰셨어요. 근데 위쪽에 임플란트 틀니라고 해서 이제 타치과에서 한번 해보셨는데, 그 틀니는 내 치아 씹는 힘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씹히진 않고, 그래서 그러면 뼈 이식을 통해서 한번 임플란트를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한번 해보셨는데, 이 좌측에 상악동이라고 하는 해박적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에 보통 이제 뼈 이식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뼈 이식이 실패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다 긁어내고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깨진 상태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갖고 진단을 받게 되시고,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충분한 제대로 된 진단과 함께 치료 계획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장기간이지만 치료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위쪽에 임플란트를 충분하게 식립했고요. 아래쪽에는 사실 과거에 식립된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이게 높낮이가 좀 안 맞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거를 재보초를 통해서 싹 저희가 교체를 해드렸고, 근데 지금은 식사를 너무 잘하세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났던 경험이 한번 있으시니까 지금에는 주기적인 예방치료와 함께 뭐 힘 조절하는 보톡스 치료도 받으시고 정기적 내원을 통해서 아주 식사 잘하고 계십니다. 자, 고개 한번 숙여보시고요. 자, 칙 소리 나고 물 나오고 바람 나옵니다. 예전 임플란트 했던 자리는 약간 드러난 곳도 있거든요. 여기는 꼼꼼하게 좀 더 닦으셔야 돼요. 지금 기철 씨는 임플란트 전용 스케일러를 이용해 스케일링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 처리된 물과 압력을 이용하며 이와 동시에 미세한 파우더를 분사해 잇몸과 치아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면 예전의 내 치아로 돌아가신 줄 아는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을 하십니다. 내 자연 치아를 잃었으면 그 자리에 자연 치아보다 못한 임플란트가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내 몸 안에 2개 이상, 3개 이상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긴장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드렸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내신다면 임플란트 또한 내 치아처럼
오랫도록 문제없이 잘 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묘를 그러면 관리해 주시고 뭐 더 이상 문제 안 생기고 요대로만 진행되는 것 같으면 뭐 죽을 때까지 요래만 돼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게 제 바람입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은 많이들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다시 그거를 재건하는 데만 시간이 꽤나 소요됩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환자분들도 수술을 여러 번 거치셔야 되고 그 과정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나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이 어떤 건지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저희와 같이 예방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치과 위생사가 있고 체크할 수 있는 전자장비와 그 다음에 보톡스 치료, 그 다음에는 세균 관리가 내 치아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되어야지만 임플란트 또한 오래 쓰실 수 있음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고 긴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그 시대에 걸맞은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요. 100세 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중요성은 알지만 시간을 내 방문하는 건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이 정도의 노력과 실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게 되고 노화도 이루어지는데요. 노화가 시작되면 신체 기능이 약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척추와 관절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가장 쉽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노화뿐만 아니라 무리한 동작을 할 경우에도 통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척추와 관절.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예, 그리고 얘가 땡겨가지고 그런 걸 못 걷고, 그래가 내 때리고 이래 하고, 그래 나중에는 앉아서 일어서도 뭐 하는 거라 때려가지고. 이거 허리를 아프니까 맨날 누워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불편해요. 양치질 할 때도 아팠고, 물컵 들 때도 아팠고, 이래 들면은 찢어질 것 같은 느낌. 예. 우리나라 중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척추 관절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작업 환경,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 관절 등의 통증 질환은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수술 없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양한방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옥진아, 강원범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척추 관절 질환의 치료법은 기본적으로 수술적인 요법과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요법은 경증일 때, 초기 치료일 때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인 물리치료, 그다음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한방에서는 침치료, 뜸치료, 부항치료로 기혈을 풀어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으로도 호전이 되지 않을 시에는 프롤로 요법 같은 인대를 증식시키는 주사요법, 그 다음 통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신경차단술과 같은 주사요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도 효과가 없을 시에는 시술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근육마비나 보행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 수술이 필요합니다. 양한방 통합치료란 의학과 한의학을 모두 전공한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법을 선택하여서 맞춤 진료로 함으로써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또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초음파를 보면서 해당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장점이 있고, 한의학적으로는 침뜸을 활용하여서 전신적인 순환을 도와줌으로써 같이 하였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의학과 한의학 치료를 모두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는
1940년도 미국 외과 의사인 조지 해켓 박사가 만든 방법인데요. 프롤로 주사란 것은 고농도 포도당과 여러 가지 비타민 그리고 재생 물질들을 같이 배합하여서 인대에 주사함으로써 새롭게 인대가 자라나고 단단하게 해주는 치료입니다. 인대가 자라는 데까지는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며 일주일 간격으로 평균적으로 한 6번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초음파를 통해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눌려있는 부분을 넓혀주는 신경 프롤로까지 확장되었는데요. 그를 통해서 신경이 포착되었을 때 나타나는 통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인대 강화와 또한 신경 통증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유난히 더 푸르렀던 수요일 아침. 최원기 씨 집 옥상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옥상 텃밭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달 전만 해도 허리 통증으로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가 땡겨가지고 걸음을 못 걷고, 그래가 내 때리고 이래 하고, 그래 나중에는 앉아서 일어서도 못 하는 거라고. 걷는 거 말고는 괜찮지요. 다리가 여 땡겨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걷지를 조금을 못 가 이래가지고 또 주저앉고 하다 병이를 짓고 이제. 병원도 한 3개월 정도 그래 다녔어요. 침도 맞고 했는데 안 돼서 그래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 제가 이 병원을. 몸이 좋아지고 난 후부터 이들 부부의 아침은 항상 똑같습니다. 함께 텃밭을 돌보고 커피를 마시는 이 시간이 참 편안하다고 하는데요. 다시 찾은 건강이 이렇게 마음의 여유까지 찾아줬다고 하네요. 또다시 나갈 채비를 하는 최원기 씨 부부. 평소와 다르게 오늘 아침은 무척 분주한데요. 어디를 가시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다정하게 손을 잡고 도착한 곳은 원기 씨가 다니는 병원입니다. 오늘 치료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인지 원기 씨도 병원 오는 날은 꼭 챙긴다고 합니다. 거리도 못 피게 차를 타고 지팡이도 못 주고 부축해 가져왔어요. 그런데 와서 그날 처음 맞고 이 다리 당기는 게 덜 해가지고 3번을 맞고 나니까 허리가 쫙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 낫다 싶은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아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좀 이제 춥죠. 그죠? 요새도 운동 계속 좀 잘 하고 계신가요? 많이 하고 있어요. 아유, 그렇구나. 하루에 얼마 정도 하고 계세요? 1시간 넘게. 1시간 넘게요. 한 번에 다 하면은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 나눠서 아침 먹고 조금, 점심 먹고 조금 이렇게 나눠서 좀 걸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프롤로 치료해서 어느 정도 좀 좋아졌는데 아버님은 협착증이 좀 심하세요. 그래서 좀 운동을 덜 하거나 계속 이렇게 누워만 계시다면 근육이 또 힘이 빠져서 또 다시 또 조금 다리가 땡기거나 아플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도 좀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도 프롤로 보강 주사랑 그다음 한방 치료랑 같이 진행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원기님은 내원 당시에 지팡이를 짚고 내원하셨는데요. 주된 호소는 허리 통증과 우측 다리로 방사통이 심해서 다리를 자꾸 두드려야 되고 허리가 아파서 잘 못 걷고 이렇게 보행이 장애가 있으셔서 오셨는데요. 엑스레이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5번 요추에 협착증이 발견이 되어서 그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강화하는 프롤로 치료를 했고요. 더불어서 한방 치료를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근막을 풀어주는 치료를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보행이 가능하신 상태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분이 좋아서 운동을 많이 하실 정도로 호전된 상태긴 한데요. 협착증이라는 게 완전히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인대를 보강해줘서 신경이 압박되지 않도록 힘을 분산시키는 요법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방치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자가에서 운동치료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울 예정입니다. 프롤로 치료는 자연 치유를 유도하는 주사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고 통증까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원기 씨는 일주일 간격으로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주차 치료부터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운동량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프롤로 치료는 꼭 받으려고 합니다. 이어서 한방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침 치료는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 긴장을 이완시키고 기혈순환을 돕는다고 합니다. 척추 주변에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을 개선하고 손상된 신경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요. 아저씨가 나서시면은 허리가 다 낫고 저거 하면은 우리는 거기 한번 가서 아들과 손녀, 손자, 며느리 보는 게 소원입니다. 한 4년 못 봤죠. 진료 시간보다 항상 일찍 병원을 찾는 황명순 씨는 김해에서 이곳 부산까지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걷는 게 많이 좋아져 병원까지 오는 길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찌르면서도 끊어질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2년 전부터 아파가지고 통증 클리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마저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면은 이거 허리를 아프니까 맨날 누워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불편해요.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 여기를 오게 됐어요. 안 아프니까 기분이 첫째 좋고 또 둘째는 가정살림을 하니까 좋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 우측 엉치가 막 다리까지 약간 좀 땡기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증상 있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으시고요. 좋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여기 엑스레이랑 MRI를 보면요. 뼈가 이렇게 좀 주저앉은 게 있거든요. 요 위아래 연결 부위에 이제 디스크라는 게 있는데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위 때문에 인대 주변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할 거고요. 계속 꾸준하게 운동하면서 근력도 좀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제가 좀 누워서 신체 검사를 좀 해볼게요. 예. 여기 누르면 여기 좀 아프죠? 예. 여기 뼈 부위에는 조금 통증이 남아있고 흉추하고 요추 연결 부위인 여기가 압박골절이 있어서 이 주변에 약간 구부정한 게 있거든요. 예, 맞아요. 인대, 척추 기립근 주변으로 제가 치료해 드릴 거고요. 레벨별로 좀 같이 다 좀 두루두루 좀 봐드릴게요. 예. 황명순 환자분은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흉추 12번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압박골절이 온 뒤로 허리와 요추 그 부위가 계속 많이 걸을 때마다 아프다고 얘기하셨는데요. 타 병원에서 신경차단술, 통증주사 여러 가지 주사요법을 해봤지만 호전이 없는 상태로 저희 병원 내원하셨습니다. 흉추와 요추 연결 부위가 제일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인대와 그다음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롤러 주사와 함께 신경이 나오는 부위를 잘 초음파를 통해 찾아서 그 주변의 유착을 방리해주는 신경 프롤러 치료를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방 치료를 통해서 기혈을 순환시켜주고 그 다음 자세를 잘 교정할 수 있도록 한방 치료에서 같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1시간 걷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못 걸으셨는데 지금 많이 호전되셔가지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허리 약간 뻐근한 건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 없으실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신체 검사를 통해 명순 씨의 통증 부위를 살펴본 옥진아 원장은 프롤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척추 기립근 주변 치료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손상돼 느슨해진 인대를 좀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해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프롤로는 기본적으로 뼈와 뼈가 붙는 인대 부위 그리고 뼈와 근육이 붙는 힘줄 부위에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오래되면 삐걱삐걱거리고 소리가 나잖아요. 이음새 부위, 관절 부위와 척추와 척추를 연결하는 부위에는 다 프롤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는 허리, 목과 그 다음 척추를 연결하는 흉추 부위, 거기에 협착증과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때 치료가 가능하고요. 무릎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그 주변의 인대를 강화시켜줘서 통증 없이 일상생활 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는데도 프롤로 치료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분들 스포츠 하다가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는 경우가 최근 많은데요. 인대 손상, 인대 파열 부위에는 프롤로 치료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롤로 치료를 끝낸 명순 씨는 이어서 물리치료를 받는데요. 이 치료는 만성 통증이나 급성 염증이 생긴 부위에 저주파를 침투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 나면은요, 저희 남편하고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왜냐면 원래 젊어서부터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아프니까 못 다니겠더라고요, 일절. 또 저 우리 손녀딸을 제가 어른을 키웠거든요. 그래 이제 이번에 유학 갔다 와서 노는데 좀 핏바래지 좀 해주고 싶어요. 실리콘 작업 일을 해서인지 팔꿈치가 성할 날이 없다는 강봉수 씨는 오늘 바쁜 시간을 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계속돼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팔이 많이 아파서 뭐 이것저것 병원도 땡겨보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좋은 병원이 있대서 그래 오게 됐습니다. 양치질 할 때도 아팠고 물컵 들 때도 아팠고 이래 들면은 이게 막 찢어질 것 같은 느낌? 그 정도로 양쪽이 엄청나게 아팠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실리콘 작업하는 일을 해도 지금은 손이 좋습니다. 편안하고. 안녕하세요. 예, 강봉수님, 제가 오늘 또 팔꿈치 통증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주먹을 쥐고 위로 바짝 올려 볼까요? 지금 누렇게 버텨보세요. 괜찮나요? 안 아파요? 좋아요. 좋습니다. 반대쪽도 제가 한번 볼게요. 왼쪽은 아직 조금 남았다, 그죠? 여기 조금 누르면 아픈 거 있고, 요런데 근육은 괜찮으세요? 근육은 괜찮아요. 좋아요. 처음에는 인대 부착 부위나 이런 부위에 좀 손상 있고 하는 걸 초음파상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횟수가 거듭되고 한 5, 6개 정도 치료하고 나니까 거기 부위가 좀 이제 재생이 되고 섬유화가 딱 돼가지고 깨끗하게 조금 낫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체중격파 치료도 이제 조금 남았은 통증을 없애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강봉수 환자분은 양쪽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요. 일명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외측 상과의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 결과 인대 부착 부위의 손상이 발견되었고 그 부위에 혈장 치료와 더불어서 프롤로 치료를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산침요법이라고 해서 한방 치료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인대 증식과 혈관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활용하여 치료하였습니다. 팔꿈치 치료에 있어서는 프롤로 치료와 더불어서 혈소판이 풍부한 자가 혈장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신의료기술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기 혈액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다른 약물에 비해서 부작용도 훨씬 덜하고 약물 추출한 것을 인대에 직접 주입함으로써 재생을 훨씬 더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혈장 치료와 더불어서 한방에서 저희는 팔꿈치 테니스 엘보 치료를 위해서 산침요법을 활용하는데요. 집중적으로 그 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놓음으로써 혈관 재생과 인대 재생을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봉수 씨는 오늘 팔꿈치 치료에 많이 쓰인다는 PRP 치료를 먼저 받게 됩니다. 치료를 위해 먼저 혈장 검사를 하는데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PRP를 농축 분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치료는 인대가 재생되고 혈관이 증식되는 데 도움이 되는 체외 충격파 치료입니다. 치료 시간이 짧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고 나면 팔도 가벼운 것 같다고 하네요. 마지막 치료인 프롤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했던 날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감사할 일들만 가득합니다. 아프니까 이제는 더욱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웬만하면 좀 안 아팠으면 하는 바람이지. 4개월 전부터 손목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구경미 씨. 아침만 되면 뻣뻣해지는 양손가락 때문에 겁도 많이 났다고 하는데요. 통증은 잦아들었지만 틈만 나면 이렇게 손목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집안일도 못 하고 또 움직일 때마다 이게 손을 갖다 제대로 못 펴는 거였어요. 또 저는 이 손가락이 되게 아팠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구부리고 좀 있었어요. 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병원을 어디를 내나 되게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가 소개를 받고 여기 오게 된 거예요. 플로로를 접했는데 저는 1회 때 효과가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2회 때부터는 손이 아침에 일어나면 뻑뻑함이 없어지고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좀 우리 식구들을 소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손가락이 조금 아팠어가지고 네. 여기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이 네. 딸깍딸깍거리는데 네, 조금 네. 그랬어.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고 네. 될 때 여기 손목 아팠던 건 좀 어떠실까요? 안쪽까지는 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 네. 조금 여기가 아프긴 아파요. 여긴 조금 아프고 네. 될 때 여기 움직일 때 조금 아픈 게 남아 있죠. 네. 네, 여기 아프고 이렇게 될 때. 눌린다든가 네. 될 때 이래 보면 그렇죠. 앞으로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침 치료를 통해서 거기 조금 더 증식하게 되면은 좀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제가 좀 만져볼까요? 네. 자, 지난번에 이렇게 만졌을 때 다 아파하셨었는데 이젠 좀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 앞으로 저희가 이걸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 보호대 잘 사용해 주시고 디디거나 이런 거는 당분간 조금 조심해 주시면 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치료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구경미님은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딸그락거리고 또한 통증을 호소하는 탄발지가 있으셨고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을 움직였을 때 뻣뻣한 조조강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조금 심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손을 이렇게 댈 때, 디딜 때 왼쪽 손목이 아픈 증상이 함께 있어서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셨고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보면서 관절과 인대 부분이 손상된 부분을 확인하였고 그 부분을 증식시킬 수 있는 프롤로 치료와 또한 화침과 또 산침이라고 하는 특수침을 활용하여서 인대 증식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침을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강원범 원장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 영미 씨의 손목 주변을 살펴보며 손상을 점검합니다. 손상을 확인한 후 프롤로 주사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프롤로 주사는 조직의 자가 증식을 유도해 치료하기 때문에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능을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어서 화침과 산침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한방침 치료는 그 주변의 혈류순환을 증가시켜주고 손저림도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방적으로 침과 뜸을 이용하여서 국소적으로 혈류를 개선해서 손상된 근육 조직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인대에다가 직접적으로 침을 통해서 열을 가하는 화침과 또 인대에 여러 가지 침을 시술하는 산침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인대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관절 주변의 안정성을 강화해서 퇴행성 질환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즉 관절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손이 아파가지고 좀 집에 있는 횟수가 좀 많았었는데 제가 건강 좀 이게 나아지면은 운동도 하고 싶고 그리고 등산도 하고 싶고 그리고 쇼핑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갈치에서 양곱창집을 하는 이화순 씨. 오늘은 영업시간을 조금 미루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4년 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져 그녀를 힘들게 했는데요. 일을 그만둘 수 없어 그 힘든 몸으로 가게를 꾸려 나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아팠어. 그래서 그 통증 크로닉 가가지고 주사도 맞고 또 각종의 다리가 이제 허리도 아프더라고. 근데 움직일 때 제일 힘들고 이제 거리를 걸어 다니면 그때가 많이 힘들지. 와서는 완전 좋아졌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한 50% 정도는 좋아졌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예전에 저희가 처음 왔을 때 한 4개월 전부터 허리가 아프셨고 한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아프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한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100% 같으면 한 50%는 좋아졌다. 50%는 좋아지고. 네. 내려가는 거는 좀 어떠세요? 내려가는 거는 지금은 좀 지난번보다 조금 낫고. 허리가 아픈 게 조금 줄어들었다 그죠? 별로 그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허리는 많이 좋아졌고 지금 내려가는 통증이 조금 남아있네 그죠? 네. 처음 왔을 때 3번 요추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아래쪽에 비해서 앞으로 나와 있고 또 여기가 좀 끊어져 있어요 어머니.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앞으로 진행되면 신경을 누를 수 있고 지금처럼 허리가 아프고 저리고 이런 게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도수 치료 같은 걸 하면서 근육을 키워주고 그리고 프롤로 치료를 하면서 여기 인대를 잡아줌으로써 얘를 조금 진행도 늦추고 치료하려고 저희가 했던 거예요. 그죠? 지금 잘 해주고 계시고 저희 앞으로 또 잘 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화순 환자분은 내원 당시에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 정도로 허리 통증과 4개월 전부터는 하지로 내려오는 방사통까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하지만 환자분이 신경학적으로 힘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심각한 증상은 동반하지 않으셔서 또한 환자분께서도 수술을 원하지 않으셔서 같이 해보기로 하였고, 다만 완전히 낫는 건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우선은 일상생활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먼저 하고, 이제는 도수치료로 운동치료를 병행하면서 코어 근육도 강화하고 체중도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치료를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순 씨의 첫 번째 치료는 허리와 골반 부위 주변의 인대를 증식시키기 위한 프롤로 치료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받으니 예전보다 허리도 덜 아프고 움직임도 편하다고 하네요. 이어서 한방침 치료를 받는데요. 침과 뜸을 이용해 혈류를 개선해서 손상된 조직 근육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수치료까지 받게 되는데요. 도수치료는 치료사가 손으로 직접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강화해 통증 치료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도수치료를 받아서인지 몸이 가볍다는 화순 씨는 바로 가게로 향합니다. 혼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다는 화순 씨. 그녀의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건강을 찾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건강해지면은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이상 바라는 건 없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몸이 구해달라고 보내는 SOS 신호와 같습니다. 단순히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진통제는 오히려 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인을 찾고 약해진 부분을 단단하게 해주는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질병은 하나인데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많죠. 한방, 양방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의 목표, 얼른 나아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한방과 양방 좋은 점을 함께 보고 치료할 수 있는 한양방 통합 치료를 한번 선택해서 치료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일어나고 다양한 질환도 생기게 되는데요. 치료로 인해 회복된 몸을 건강하게 다시 쓸 수 있도록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환자의 몫이 아닐까요? 치료를 미루거나 방관하지 말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예방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을까요?